전쟁이 열흘을 넘겼는데 투입되는 전력은 아직 최고조에 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늘이 이란에 대한 가장 격렬한 공습이 될 거다라면서 최고조의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ran stands alone, and they are badly losing. On day 10 of Operation Epic Fury, we are winning. We will not relent until the enemy is totally and decisively defeated. We do so on our timeline and at our choosing. 자, 오늘 가장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투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인데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자, 저렇게 기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 지뢰 같은 거를 설치하는 이란 선박들을 포함해서 총 16척을 저렇게 격침했다라면서 중부사령부가 일일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자, 반 교수님, 호르무즈에 저렇게 이란이 바다 지뢰를 심으면 일단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인 건데요? 미국의 지금 작전은 해공군에 의한 작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타격을 보면 지상 전략 표적 혹은 작전 표적에 대한 타격, 그리고 이란의 뭐 드론 미사일에 대한 공격 시 이것을 막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지상 전선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해상 전선이에요. 그래서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는 게 지금 작전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해상 통제권 중에서 가장 전략적 지대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디에서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있는데, 네. 일단 지리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유리합니다. 저기 보신 것처럼 기뢰가 이제 5-6천 기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한 발이면 한 척을 그냥 침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그런 능력을 와해시키고자 했고, 지금 16척의 기뢰 부설 함정 예. 포함해서 이란 함정 50여 척을 무력화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상 작전에서도 지상 작전 못지않게 고강도로 작전이 네. 진행 중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저런 기뢰, 해상 지뢰를 뭐 한 수천 발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한 발이면 한 척을 격침시킬 수도 있는 위력이다. 그렇죠. 기뢰하고 어뢰가 아주 해상에서는 특수무기인데 한 발만으로 두동강에 나와서 침몰을 시킬 수 그래요? 있습니다. 미사일은 예. 그게 이제 수면 하를 맞는 게 아니고 함정의 그 뭐 마스트라든가 네. 이 수면 상 격시를 맞기 때문에 뭐 수밀 밀폐 이런 걸 통해서 배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수면을 맞으면 물이 들어가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두동강에 나서 침몰하는 게 어뢰와 기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무기다. 자, CNN도요. 저희가 속보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해상 지뢰를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하기 시작했고, 아직 수십 개지만 이게 이제 수백 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박사님, 그러니까 네. 벌써 이란이 호르무즈에 지뢰를 이렇게 CNN 말대로 뿌린 게 맞다면 호르무즈 전체를 봉쇄했다. 이 수준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수십 개만으로도 봉쇄가 돼요. 왜냐하면 기뢰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예. 한 발로도 대형 함정도 격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이제 부유기뢰입니다. 떠 있는 거. 저런 게 이제 부유기뢰거든요. 떠 있다가 그냥 가서 부딪히면 터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계류기뢰가 있어요. 해저에 줄로 묶여 있는 거죠. 저게 이제 계류기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해저기뢰가 있어요. 네. 바닥에 붙어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영향기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뢰가 특정한 지점에 있다가 배에 부딪히지 않아도 예. 자기장이나 수압변화로 터져버려요. 부딪히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는 예. 기뢰의 지옥입니다. 아. 네, 일단 폭이 좁고 수심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십 개만이라도 제대로 설치하면 거길 누가 다니겠어요? 빈틈이 없다. 그렇죠. 아니 일단 저기 지금 기뢰가 있다 그러면 어딘지 예. 모르면 아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수십 개가 설치돼 있다면 예. 조만간 피해가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CNN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 얘기도 16척의 기뢰 부설 함정을 격침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해군 강국인 우리도 기뢰함이 몇 척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지금 다 폭격하는 거죠. 왜냐? 그만큼 기뢰가 무섭고
일단 기뢰가 설치되면 예. 이걸 제거하는데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악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만일에 기뢰 부설이 시작되면 일단 뿌려놓으면 네. 이란 해군이 그걸 수거할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지금 상황을 짚어볼게요. 보면은 일단 뭐 유가를 잡아야 여론도 잡으니까 호르무즈 상황이 날이 설 수밖에 없는데 자 기뢰를 깐다면은 이게 날벼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서 재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고 이거 안 없애면 전에 없던 그러니까 전례 없던 공격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CNN 보도가 사실이라서 이제 이란이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면 이 교수님 트럼프는 지금 전쟁 어쨌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의 전략은 처음부터 출구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수호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체제 수호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근데 그냥 드론이나 아니면 해군 함정을 갖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 방법 중에서도 마지막이 바로 요 지뢰거든요. 예. 이 지뢰를 뿌려놓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서구 배들도 못 들어오지만 이란 배도 못 갑니다. 아, 이란 배들도? 이란도 이제 원유를 수출해야 먹고 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원유 수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식량을 밖에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들어오는 통로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이란도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신들에게 위협성이 있고 네. 서로 지금 양쪽에서 마지막 수단을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뭔데요? 그 이란 북부 쪽에 있는 하르그라는 섬이에요. 예. 그 이란의 원유는 다 여기를 통해서 옵니다. 이거 공격하기 쉽거든요. 예. 근데 서로 안 합니다, 지금.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전 세계 유가가 진짜 파탄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길 들어가는 이 입구가 막혀버리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세계 지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숨통은 남겨두고 있는 거다, 예. 일단.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던 거는 이 기뢰라는 게 뿌려놓으면 미국도 좀 수거하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기뢰도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작동 방식이 부딪혀서 터지는 접촉 기뢰가 있고 그다음에 감응을 해서 부딪히지 않아도 감응을 해서 터지는 감응 기뢰가 있고 기뢰가 부설이 돼 있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 기뢰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함정이 지나가다가 기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수심 어느 정도 중간에서 감응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 작전을 하려면 예. 기뢰전 부대가 가서 작전할 수 있게 해상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뢰를 다 제거하면서. 네. 그러면 사실 지금 항공모함까지 지금 작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뢰에 의해서 항공모함이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까지. 해상 작전을 하는데 네.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수십 발, 수백 발 얘기가 예. 나오지만 저걸 진짜 그리고 또 이제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뢰 부설함하고 기뢰 제거함이 있고 기뢰 지휘함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이란 기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선박, 그다음에 뭐 상선, 뭐 민간 선박 이용해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전용 기뢰 부설함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발을 부설하는 것 자체가 그렇군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뢰가 만약에 작전 수준에서의 부설이 된다고 하면 미 해군 함정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분석해 주신 것만 딱 들어도 이 기뢰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가늠이 됩니다. 정말 호르무즈가 지금 화약고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내부에서도 좀 난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요.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즉각 전 세계에 속보로 타전이 됐고 또 유가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또 이걸 빛의 속도로 삭제해버린 겁니다. 백악관은요. 그런 적 없다 부인을 했고 미 해군도
당분간 호의는 어렵다라는 또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 미국 왜 이래요? 이거는 송혜부 장관은 당연히 석유값을 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흘렸는데 의도적이에요. 그 반박 자료를 이란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군부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호의한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두 부서 간의 간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군인 입장에서는 보면 네. 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해군이 들어올 경우에 이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상선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구축함이 들어갔다가 만약 타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피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더 폭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이쪽에서 기회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 안 된다 할 때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박사님, 보면은 백악관이랑 에너지부가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대형 유선만 하루에 수십 척이거든요. 여기 한 척씩 구축함이 달라붙어도 그 숫자가 안 나와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은 공격당하기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네. 악몽은 10억, 20억 달러짜리 이 구축함이 기뢰 가격이 놀랍게도 싼 건 수천만 원이에요. 비싸도 수억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필요시라고. 지금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많은 필요도 다른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도 이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필요시 보호할 수 있다는 말로 시장을 안정화시킨 거죠. 절박하다. 자, 내부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절박함에 또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까지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에 지뢰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건 아마 내부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란은요 이번 공습 이래 민간인이 1,3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저렇게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시신을 옮기는 모습들도 영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잘 들어보면 저렇게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란 내부에 지금 들어간 현지 기자가 전해온 긴박한 전장 상황도 한번 보시죠. Yeah, we should go. Yeah. Okay, we're hearing jets overhead. There's anti-aircraft fire going on. They told us we gotta get out of here as fast as possible. بیاید از جعبه مهمات‌های خودمون تابوت‌هایی درست کردیم که شما را در همین خاک دفن خواهیم کرد.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건요. 이란 내부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최고 지도자는 두문불출입니다. 둘째 아들이 선출됐다라고 발표하더니 아예 모습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쳤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습을 감춘 거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저희가 취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럴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에서 또 부상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부상당한 거는 사실상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제 생사 여부가 더 불투명해지는 어려운 난국을 헤치기 위해서는 사망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급한 비를 피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 안타깝게 뭐 부상을 당했었는데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쟁이 열흘을 넘겼는데 또 그리고 미국의 가장 격렬한 공습을 예고한 날 맨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단결시켜야 할 이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뭐 표적 우려 때문에 모습을 감춘 거 아니냐. 두 번째, 내부 결속, 그러니까 은둔형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이미 사망한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원삼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랍 언론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 부상을 당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좀 더 설득력이 있게 지금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일 상황이 지금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보면 구체적으로 다리를 다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사우디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비꼬아서 저런 운둔형 지도자가 이런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좀 더 시간이 봐야 되겠지만 예. 이미 사망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으면 지금 움직이는 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혁명 수비대인데, 네. 근데 이건 처음에 전쟁이 시작될 때 미국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메네이가 바로 죽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후계자 그림이 둘째 아들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실제 움직이는 것은 혁명 수비대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형태가 이 둘째 아들이 사망을 했던 아니면 부상을 했던 지금 형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건 하메네이가 아니고 그 혁명 수비대 군인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예.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설사 사망해서 나중에 뭐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거든요. 네. 부상 당했다가 죽었다. 아니면 그 이제 앞으로도 미군의 공격이 좀 더 있을 거니까 그 폭격에 의해서 죽었다. 뭐 어느 거를 치장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뭐 최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리 조 박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만일에 사망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하메네이는 예. 시아파 12이만파에서 12번째 이맘이 941년에 은거에 들어가거든요. 은패. 그걸 가이바라고 그러는데 정말 지구 종말기에 재림을 한다는 재림 신앙이거든요. 네. 그걸 현세에서 대표하는 게 그 라흐바르, 지금 벨라이타 파키 신정 정치의 핵심이 하메네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네. 이 모주타바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신의 대리인을 죽인 거거든요. 예. 근데 둘까지 두 번째까지 죽였다 그러면은 저거는 사실은 여기서 안 끝나죠. 시아파 전통상 예.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복이 앞으로 예고될 수 있는 거기 더 때문에 큰 두 번째 정말 죽었다면 예. 더 큰 문제고, 저는 지금 모주타바가 후계를 승계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습, 이란도 세습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많은 세습 반대파가 있는데 세습을 했다. 두 번째는 모주타바의 이 라흐바르 그 종교적 권위가 약해요. 네. 원래 이제 이 시아파 성직 계급에는 탈레반이 이거예요. 그냥 신학자들. 아프가니스탄 고위가 호자툴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그냥 대학 교수쯤 되는. 예. 고위가 아야톨라고 맨위가 아야톨라 우스만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모주타바는 세 번째 호자툴 이슬람인데 예. 이번에 되고 나서 아야톨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거는 전통적인 시아파 성직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있는 예. 모주타바를 죽었는데 올렸다? 그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죠. 그렇군요. 이렇게 무리수 가능성까지. 그런데 이란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자, 저렇게 모스타바 새로운 지도자의 공식 초상 사진까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반 교수님, 뭐 사망을 했든 부상을 당했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이 둘 가능성 중에 하나가 맞다면 이란이 그걸 숨기고 저걸 올렸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전도 예. 가동되고 가짜 뉴스도 많고 정보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 사망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후계 구도를 만들었다면 전략적으로 스텝에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라기보다는 부상 당한 상태에서 거동이 뭐 그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네. 장악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이 굉장히 탄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추앙을 해서 사실은 이번에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사망한 어떤 그런 인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란 혁명 수비대 차원에서도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모스타바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예.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특정한 임무를 제공할 정도의 예. 어떤 지위 개선은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의 분석을 또 종합해 보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